전자기 5장 네 번째 강의는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정상전류 그리고 이제 정상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지전화, 스테이셔너리 차트, 정지전화면 정지전화는 일정한 전기장을 만들고 이 정지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의한 뭐 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정전기학 1학기 때 배웠던 게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스라는 정전기학을 배우는 게 정지전화에 의한 효과.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이제 정상전류, 스테디 커런트라고 하는 전류가 그냥 일정하게 흐른다는 얘기죠. 느낌이 오죠. 정상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이제 일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그 정자기학, 매그네토스태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화 하나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전화 하나가 지나가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거는 전화 하나가 만드는 그 전류는 정상 전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전류의 차이가 나는 거는 정상 전류가 아니고 모든 곳에서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전화 하나가 움직이는 걸로는 정상 전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지전화, 일정한 정지전화에 의한 전하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정전기학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정상전류라고 하는 것도 정상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상전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이제 정전기학과 정자기학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연속방정식 기억나나요? 그 divergence J 그 어떤 최저역에서 빠져나가는 전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없어지는구나라는 거 하는 게 그 연속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전하 보존 법칙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divergence J는 마이너스 d rho dt인데 이 로가 일정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상 전류에서는 d rho dt가 0이니까 d rho dt가 그 0이라고 하는 게 요 이제 정상 전류의 특징입니다. divergence J가 0이 되는 게 요 정상 전류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ivergence J는 0이 되는 게 정상 전류의 특징이고 divergence J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소스가 없다. 보통 우리가 그 가우스 법칙을 하면 divergence E를 해주면 전기장의 divergence를 해주면 0이 아니죠. 전하 밀도에 비례하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소스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전기장의 발산을 만들어주는 소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한 소스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쭉 나와 소스도 없고 싱크도 없고 그냥 쑥 나는 그냥 존재하는데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자기들 멋대로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스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상전류가 만드는 5-2-2절은 정상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인데 이러한 이제 커런트 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런트 룹이 전류 I가 흐르는 그 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라인 엘리먼트 임의의 라인 엘리먼트를 DL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 그 라인 엘리먼트 선분 요소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 지금 기호로는 이렇게 컬리를 써야 되는데 제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라.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4파이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인티그럴 r제곱분의 전류 I 크로스 r햇은 요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I 크로스 r햇의 요 dl 프라임 선분 요소를 이제 다 적분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 지점에서 요 고리가 만드는 클로즈드 룹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요 놈은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벡터로 표현했고 이제 DL을 스칼라처럼 썼는데 요 놈은 다시 바꿔주면 정상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은 전류 I는
적분 바깥으로 빼내도 되고 시간이 들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전류의 방향이 곧 요 라인 엘리멘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i를 스칼라로 만들어주고 요 dl 프라임을 벡터로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이 곧 이 라인 엘리멘트의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4파이분의 뮤 제로 i r 제곱분의 dl 프라임 벡터 크로스 r 헷, 요게 이제 정상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임의의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때 이제 뮤 제로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가 이제 뉴턴 퍼 암페어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뮤 제로를 우리가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영어로는 이제 permeability of free space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요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고, 여기 전류 I가 있으니까 뉴턴 퍼 암페어 제곱에 암페어 하니까 요 앞에 있는 단위가 뉴턴 퍼 암페어가 되죠. 뉴턴 퍼 암페어가 되고, 여기 L 프라임이 단위가 미터, 그 다음에 여기 미터의 제곱.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인데 여기 요 적분 안에 있는 단위는 미터, 1 오버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위가 뉴턴 퍼 암페어 곱하기 분모의 미터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요 놈의 단위를 우리가 테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는 뉴턴 퍼 암페어 메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단위 벡터는 항상 단위가 그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디멘전이 없는 겁니다. 요 놈만 미터의 디멘전을 갖고 얘는 미터 제곱의 디멘전을 갖는다. 항상 단위를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정상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이 정상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4파이분의 뮤 제로 r 제곱분의 dl 크로스 dl 프라임 크로스 r 헷, 요 식이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을 나타내주고, 그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 예제가 있는데, 여기 정상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고, 직선 도선의 임의한 라인 엘리먼트를 dl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dl 프라임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P점, 그리고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S만큼 떨어진 P점에서의 자기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S만큼 떨어진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건데, 그놈을 요 이제 라인 엘리먼트를 잡아서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이제 R만큼 떨어진 지점, 요 커리 R에 해당되는 게 요 사실 분모의 R 제곱 이렇게 쓴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놈의 단위 벡터를 제가 R 헷이라고 썼고, 기호가 사실 여기 써지면 어떻게 보면 커리 R의 제곱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서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고 싶은데, 먼저 자기장의 방향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dl 크로스 r 헷,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둘 사이의 값을 이제 알파라고 하면, 그냥 방향만 잡으면 dl 크로스 r 헷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P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그냥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스크린에서 어느 방향,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될 테고, P점에서 자기장을 구하면 이제 크기만 한번 구해 볼게요.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 dl 크로스 r 헷은 AB sin 세타, 그래서 dl 프라임 sin 알파가 되는데, 요 dl 프라임 sin 알파는 뭐 크기로 따지는 거니까 요 지금 sin 알파는 이렇게 계산하다 이 방향을 dl 프라임의 방향을 거꾸로 해서 요 앵글로 계산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sin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그것도 sin 알파가 되니까 sin 알파라고 하는 건 이 r분의 s에 해당됩니다. r분의 s, 그죠? r분의 s에 해당되니까 r분의 x에 해당되는 건 뭐 sin 알파로 나타내지만 sin 알파지만, 요 세타로 나타내지만 r분의 s에 해당되는 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놈은
그냥 dl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하고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저 알파를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dl 프라임과 요 r 벡터하고 요 p에서부터 수직으로 s 사이에 이루는 각이 세타, 요 놈이 사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요 정보로 세타로 모든 걸 나타내 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놈은 크기로는 이렇게 되고, 그럼 L 프라임은 도대체 뭐예요? L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 L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밑변에 해당되니까 L 프라임은 탄젠트로 세타로 나타내고 싶어요, 제가. 그럼 S분의 L 프라임이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L 프라임이 S의 탄젠트 세타구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거는 다 세타로 모든 걸 표현하고 싶어서 세타에 좀 집착할게요. 그럼 L 프라임은 S 탄젠트 세타고, 그럼 DL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DL 프라임은 S는 일정하니까, S는 그냥 수직 거리니까 DL 프라임은 S의 D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D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D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D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것도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쓰고 다 계산했나요? 그럼 4파, R이 있네. R도 세타로 나타내 줄 수 있죠. 이 R은 어떻게 되나요? R분의 S가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S는 R 코사인 세타고, 그러면 이제 R 제곱분의 1은 S분의 코사인 세타에서 R 제곱분의 1은 S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모든 걸 제가 이제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 DL 프라임 크로스 R 햇은 방향은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크기만 계산하면 되는데, 크기는 4파이분의 뮤 제로 I. 그 다음에 이 DL 프라임에 해당되는 게 R 제곱분의 1이 S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분의 1을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DL 프라임을 쓰면 DL 프라임은 코사인 제곱 세타 S의 D 세타가 되고, 이 코사인 세타 하나가 남은 건 어디서 나온 거죠? 요 놈에서 DL 프라임 코사인 세타니까 요게 DL 프라임 코사인 세타, 요 놈이 R 제곱분의 1, 그렇게 다 변형을 해서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없어지고 S는 하나가 분모에 남을 텐데, 그 S는 칸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돼요. 그죠? S는 칸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되고, 코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사인 세타가 되는데, 세타에 대한 적분은 요 라인 엘리먼트, 요 놈을 전체 우리가 이제 라인 세그먼트를 하면, 내가 세타를 예를 들면 요만큼의 그 도선의 일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내가 계산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 도선은 엔드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 끝점, 왼쪽에 있는 끝점은 세타 1이라고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끝점을 세타 2라고 하면 적분 범위가 이제 세타 1에서부터 세타 2까지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 요만한 도선에 의해서 P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건 지금 코사인 세타 하나만 달랑 남았으니까 이놈은 심플하겠네요. 4파이 S분의 U0 I, 이제 어퍼 리밋이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그죠? 그래서 요게 요만한 도선에 의해서 P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고, 요놈은 무한 도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 도선, infinite wire. 그 도선이 무한한 도선이 되면 이 끝점이 이쪽 왼쪽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세타 1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선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세타 1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가면 이 세타 2는 무한대의 개념은 세타
세타가 다 2분의 파이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파이로. 그래서 무한도선은 세타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야 되고 세타2는 플러스 2분의 파이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2가 나오나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무한도선인 경우 무한도선으로 의해서 무한도선으로부터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면 그게 바로 2파이 s분의 뮤제로 i.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냥 무조건 공식으로 외웠죠. 2파이 s분의 무한도선에서부터 수직으로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의 자기장을 계산해주면 2파이 s분의 뮤제로 i. 요게 이제 무한도선에 의한 s만큼 무한도선으로부터 s만큼 수직으로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무한도선 맨날 그림으로 이제 무한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으로부터 도선으로부터 뭐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전류가 iwan이 흐르는 도선, 즉 무한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면 얼마라고 지금 했죠? 2파이 d분의 뮤제로 I1. 방향은 요 지점에서는 지금 그림으로는 그냥 제가 phi 방향, phi 햇 방향인데 여기에 요 지점만 제가 특정을 하면 요거는 이제 스크린으로 들어가는 방향, 오른손 법칙을 쓰면 그죠? 스크린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그럼 요 지점에다가 똑같은 무한도선을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똑같은 무한도선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무한도선에서는 전류가 I2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지금 새로 놓은 무한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하려면 자기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력은 I2, I 곱하기 DL 크로스 B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이제 자기력은 I 곱하기 DL 크로스 B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도선의 라인 엘리먼트는 뭐 이렇게 D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자기장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장은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인가요? 그건 아니죠.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누가 만드는 자기장이냐면 이 경우는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도선이 만드는 이 자기장입니다. 그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럼 이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DL 크로스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L 크로스 B를 해주면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당겨지네. 그래서 왼쪽으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두 전류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두 무한도선에서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크기로는 어떻게 되죠? 요 놈은 이제 크기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DL 크로스 B는 방향은 왼쪽으로 결정이 났고, DL 크로스 B를 해주면 이 I2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2파이 D분의 U0 I1. 그 다음에 DL 크로스 이 phi 햇의 방향이 아까 이제 왼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방향은 제가 지금 결정을 했어요. 이제 크기만 따지면 이제 DL을 적분을 해주면 돼요. DL을 적분을 해주는데 무한도선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도선이 받는 힘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냥. 그죠?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질문 안 해요. 무한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유하나 어떤 단위 길이당 받는 힘. 그래서 무한도선은 항상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그거를 F 나누기 라지 F 나누기 요놈을 단위 길이로 만들어서 단위 길이랑 작용하는 힘을 스몰 f라고 하면 그 스몰 f는 뮤0 I1 곱하기 I2 나누기 2파이 d 이렇게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무한도선 자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한대지만 그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force per unit length 뭐 이렇게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오사바르 법칙으로부터 무한 도선에서의
의한 자기장도 구했고, 그거로부터 이제 두 무한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5-6은 이제 반지름이 R인 고리가 있어요. 닫힌 고리가 있는데 고리의 중심에서부터 Z축상의 한 지점, 요 지점에서 Z축상의 한 지점, 뭐 Z만큼 떨어진, 중심에서부터 Z만큼 떨어진 요 축상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상으로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때 요 전류고리의 한 그 라인 엘리먼트 dl 프라임,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야 되는데 dl 프라임으로부터 이제 r만큼 요 지점은 r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dl 크로스 r 햇을 해주면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dl하고 r도 항상 수직이고, 요 db하고 요 dl 크로스 r 햇이 만드는, 그러니까 요 놈의 일부, 요 놈을 제가 그냥 요 db 전체 요 놈을 다 적분을 해줘야 자기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dl에 의해서 만들어진 dl 프라임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db라고 할게요. 그 놈도 지금 다 수직이에요. 이게 다 dl하고 r도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다 수직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제 db가 주어지면 그 놈을 모든 dl에서 다 적분을 해서 자기장을 구하면 돼요. 근데 요 놈은 먼저 그 db를 먼저 들여다보면 요 라인 엘리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db, 그 다음에 요거로부터 완전히 180도 대칭인 라인 엘리먼트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또 db, 또 다른 db가 있죠. 근데 그 놈은 요 라인 엘리먼트가 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완전히 대칭인 놈은. 그러니까 한 놈이 Z축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기울어져 있으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뭐냐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같은 앵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벡터를 더해주면,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되는데, 두 벡터는 뭐냐면 제가 그 수평 방향 성분하고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눠지면 수평 방향 성분을 S라고 두고 수직 방향 성분을 Z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두 벡터에서 수평 방향 성분은 서로 캔슬이 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수직 방향 성분은 항상 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 성분을 뺑그루로 다 돌려주면 서로 다 캔슬이 돼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남는 거는 요것도 이제 이 B라고 하는 벡터를 크기가 dB, 수평 방향 성분을 사인 세타의 S,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성분을 제가 코사인 세타의 KS라고 이렇게 두면 수평 방향 성분은 다 상쇄가 되니까 요 놈은 컨트리뷰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S 햇 방향, 수평 방향의 성분은 다 그 상쇄가 되기 때문에 R자로 한 바퀴를 다 돌려주면 요 P점에 요 Z축상에서 자기장은 방향이 어느 방향? Z축 방향으로밖에는 안 씁니다. 그죠? R자로. 그래서 이제 방향은 우리가 알겠어. Z축상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면 방향은 그냥 Z축 방향으로 존재하겠구나. 크기만 계산하면 되죠. 크기는 요 db의 코사인 세타 성분. 그래서 요 놈은 이제 크기만 계산해주면 4파이분의 뮤제로 r제곱분의 dl 프라임이고, r제곱 db의 코사인 세타 성분만 딱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원형 고리로부터 원형 고리의 중심에서부터 Z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는 지금 R분의 세타가 변해요? 세타가 안 변하죠? 세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그냥 R분의 Z 뭐 이렇게 주어지는 칸스탄트예요. 그러니까 L' 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L'은 요 도선 자체를 적분을 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그런 면에서 상수가 되는 거고, R제곱도 사실은 상수가 됩니다. 뺑그루로 돌리면 R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L'만 남게 돼. L'만 딱 남으면 dl'을 다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원주죠. 원주.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r제곱분의 코사인 세타는 dl' 적분에 대해서는 상수가 되고,
dl 프라임을 한 바퀴 뺑 돌려주면 그게 이제 2파이 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z 축상의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면 크기는 이렇게 되고, 이놈은 이제 코사인 세타는 아까 r분의 z가 되네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z가 아니라 스몰 r분의 라지 r, 그게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다 계산됐나요? 그러면 r제곱, 분모에는 라지 r제곱이 남고 분자에는 r 스몰 r 3승 뭐 이렇게 나오네요. 스몰 r 3승이 나와서 2분의 뮤제로 i 라지 r 제곱에 스몰 r의 3승인데 스몰 r을 이렇게 나타내줬네요. 스몰 r의 제곱은 라지 r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그래서 이제 z의 함수로 나타내주려면 스몰 r의 3승은 라지 r 제곱 더하기 z 제곱의 2분의 3승.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형 고리의 딱 중심에서 z가 0인 지점에서 반지름이 r인 고리의 중심에서 z가 0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z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r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는 이때의 자기장은 2r분의 뮤제로 i.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형 고리의 반지름이 r인 원형 고리의 중심에서의 전류 i가 흐르는 원형 고리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라. 그럼 2 곱하기 반지름 2r분의 뮤제로 i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문제 5-5는 연습 문제 5-5를 한번 샘플로 볼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 고리가 지금 이렇게 4분원에서 고리가 반지름이 A자리로 쭉 가다가 Y축상에서 직선 노선처럼 연결되어 있고, 다시 전류가 반지름이 B인 고리를 따라서 흐르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이렇게 닫힌 고리입니다. 이 닫힌 고리의 중심에서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라.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까요?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서 구하면 될까요? 이것도 또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는데, 비오사바르 법칙은 막 적분해야 되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을 한번 써가지고 이제 일단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가능하면 대칭성이 존재하는 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 부분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P점에서의 자기장, 요 전류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은 0이죠. 요 P점에서 요 전류의 효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직선 부분, 이쪽으로 오는 전류에 의해서 이 P점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 전류 효과는 없어져요. 이쪽 직선 도선 부분은 에 의한 전류는 자기장, P점에서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원형 도선, 4분원에 해당되는 원형 도선은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얘는 보면은 원형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딱 4분의 1만큼 기여를 하는 거고, 바깥에서도 이 원형 도선, 반지름이 B인 원형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딱 4분의 1만 P점에 기여를 하겠죠. 완전히 심플하네요. 바로 우리가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요 반지름이 A인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2A분의 뮤제로 I. 방향은 지금 Z축 방향, 그죠?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그놈의 4분의 1만 기여를 하겠고, 바깥에 있는 도선 같은 경우도 반지름이 B인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2B분의 뮤제로 I. 이거는 그 도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놈의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R자로는 뭐냐면 8분의 뮤제로 I의 Z hat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R자로는 저기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존재를 하면 항상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물리하는 사람은 시메트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오사바르 법칙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쿠울롱 법칙하고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 전하
전하 밀도, 어떤 전하 D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반지 그 방향은 R 더블 프라임 햇 방향 R 더블 프라임의 제곱분의 DQ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DQ라고 하는 거는 차지 엘리먼트는 1차원인 경우는 선밀도, 선전화 밀도 램다의 DL, 그 다음에 2차원 오브젝트면 면전화 밀도 시그마 DA 프라임, 그다음 3차원이면은 부피전화 밀도, 그래서 로 D 타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도 1차원 라인 엘리먼트에 의한 효과면 I 크로스 DL, I DL 프라임을 넣어주면 되고, 우리가 2디멘셔널 오브젝트면은 표면 전류 밀도 KD DA 프라임, 그다음 3디멘셔널 오브젝트 부피에 의한 효과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부피 전류 밀도 J D 타우 프라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1차원 오브젝트냐, 2차원 오브젝트냐, 3차원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절히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5강은 이제 자기장의 발산과 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